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적대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로써 점점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의 이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됐던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 이 내용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이제 국정원은 이제 TF 적폐청산위원회 TF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거기에서 나온 문건에 의하면 2011년 11월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서 그 원세훈 전 원장이 간부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을 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 방안을 설치하라 이렇게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네. 문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어떤 시정 운영의 실태 및 이게 좌편향적인 시정 운영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것을 사이버 전단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이버 전단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을 하는데 이제 어버이연합과 같은 그 보수단체가 가두 집회를 하게 만들고요. 네. 1인 시위하게 만듭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 인터넷 통해서 댓글을 달리기 위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이 가장 좀 타격이 입었던 것이 우리 다음에 보면 아고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고라에 박원순 시장 불신임 이슈 청원 걸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마치 박원순 시장이 좌편향적인 시정 운영을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박원순 시장을 갖다 깎아내리려고 제압하려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박원순 시장이 그 당시 무등록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것도 좌편향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 허구성을 전파하라. 네.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이걸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파하라고 해서 사이버 팀에서 그걸 계속 전파를 했던 문건이죠. 네. 자, 박원순 제압 문건. 이 문건대로 사실상 착착 진행이 됐던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박원순에 대한 사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9년도에 박원순을 왜 사찰하려고 했었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배경이? 2009년 9월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한 은행과 같이 어떤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소장이 이 무산된 마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그걸 들어가지고 박원순 당시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국정원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박원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이렇게 내사를 해라. 네. 아마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사찰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들어보시죠. 그동안 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지속적인 엄해와 탄압과 거짓 주장과 댓글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처리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정원 적폐 청산 TF라든지 민주당에서 설치한 TF에서도 또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것은 원세훈 원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꼬리 자르기다. 자,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한 사람의 일로 끝내면 안 된다. 꼬리 자르기다.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고소를 했다고요? 네, 그동안에 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었죠. 네. 원세훈 국정원장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라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물꼬를 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박 시장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제안 문건 사찰을 몰랐다는 건 책임 회피이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모르고 진행됐을 일은 추호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을 고소를 한 건데요. 네.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고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시정은 안 하고 민주당 회의에 와서 떠들고 그런데 뭐라고 하겠나라고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한 지 지금 4년 7개월 만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건데 검찰이 이미 2013년도에 이 문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4년 만에 이 문건을 다시 꺼낸 리턴 매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간 겁니까? 이제는 이렇게 문제가 되죠. 국정원에서 쓰는 글씨체, 네. 폰트 자체가 틀리다는 거고요. 네. 국정원에서 쓰는 양식어가 좀 틀리다. 그래서 네. 이건 국정원 문건 자체를 볼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사실 저 문건 자체는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도 국정원에서 쓰는 양식에 해당이 된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정원에서 쓰는 문건이 아니다 보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이걸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것은 실체적 진실 수사에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서 기각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아니고 각하 처분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더 진실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 관계된 직원들이 이것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맞다. 이제 그런 내용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이제 아주 깊게 수사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된 것이고 네. 저 내용의 어떤 문건 자체가 이제 TF 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형적인 이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보내는 문건의 양식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직보고 형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문건 자체는 이제는 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자, 일단 4년, 꼭 4년 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 이 사건을 다시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대가 체급이 더 커졌어요, 이제. 그런데 글쎄요, 과연 이 전직 대통령이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딱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예, 지금 이번 사건,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 박원순 제안문건 등등등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 자체에서 나오는 문건들이 이게 국정원에서 생산된 게 맞다. 그리고 네.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도 맞다라고까지는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 봐도 이것이 좀 청와대에 보고되고 그 이후에 그럼 대통령에게까지 직보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어떤 보고가 대통령에게까지 갔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 사건만 해도 상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왕 이렇게 한 번 또 물꼬가 트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동시다발적인 뭐 수사라든지 기타 등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사실 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불쾌한 입장이죠.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4년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포토라인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전직 대통령 포토라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굉장한 혐의 입증이 그렇지 돼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도 중요할 텐데 과연 지금에 나온 어떤 문건에 보고됐다, 보고책에 있었다. 그래서 아마 한다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적용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을 세우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침묵으로 당분간은 이제 상황을 지켜볼 텐데 만약 정말로 검찰이 포토라인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때는 저쪽에서도 어떤 이제 비장의 무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어허. 과연 정말로 이 현 정부와 그리고 전 정부가 저렇게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로 갈 것이냐. 과연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장의 무기라고 한다면은 뭐 서로의 약점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얘기하는 되겠죠.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당연히 이제 지금 국정원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 그런 것들을 정말 공개하면서까지 그렇게 정면 충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네. 아마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노무현 정부 때는 무슨 우파 성향의 문화인들이 좀 불이익받은 사례가 없었나? 난 있었어. 유명한 아나운서도 유명한 가요 무대 거기 퇴출당하고 말이야. 몇 가지 사례들이 다 있다고. 그리고 무슨 박원순 시장이 나서 전직 대통령을 고소하고 이건 매우 부적절한 모양새다. 박원순 시장과 김미화 씨나 문성근 씨가 밥을 굶었어, 징역을 살았어, 린치를 당했어. 그거 가서 말이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퍼붓는 저주의 그 모습은 너무 지나쳐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치 보복에 헌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진석 의원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어떤 시각에 굉장히 참 밥을 굶어서 징역을 살아서 린치를 당했어. 네. 물론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범법 행위 되겠죠. 네. 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적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좀 어느 정도 청사를 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자방이라고 해서 4대강이나 자원외교랄지 방산외교 시작을 했는데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네. 정말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적폐청산의 의미는 이제까지 어떤 적폐를 정리를 하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적폐를 교과서 삼아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고 네. 미래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교훈을 남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죠. 그렇죠. 그보다도 이제 이명박 정부와 가까이 있었고 이명박 때부터 자주 봤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현 정부가 복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아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적폐를 덮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박근혜 정부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4대강이라든지 자원외교 같은 거 충분히 어떻게 수사를 됐던 거죠. 감사도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지금 검찰이 다시 칼을 들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계속 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저것이 어떤 전 정부가 현 정부가 전 정부에서 보복이 아니냐 이런 네. 시각에서 저런 얘기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송찬욱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순서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사건 사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